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8돌을 맞으며 제1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 돈으로 2억 1660만 원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청년에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6차에 걸쳐 일본 돈으로 486억 6,033만 390엔에 달합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우라치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3일 시사왓 캄사리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만수대원 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드 부하리 무력 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의 탱기에는 김일성 대원수 각하와 김정일 대원수 각하의 영생을 삼가 기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3일 엘리아스 세쿠고 벨로 마가슐레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민족대회 총비서, 본긴 코시 엠마누엘 은지만데 남아프리카 공산당 총비서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는 내용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온 나라 강산에 수령 흠모 수령 용생의 성가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뜻깊은 4월. 우리니는 저놈 높은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시고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미율의 당건설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해방하고 조국에 돌아오시는 그 길로 항일혁명 투사들을 전국 각지에 파견해서 지방 당 조직들부터 튼튼히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10월 초에는 전국 각지에 파견되었던 투사들을 부르시어 지방당 조직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정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해서 지방당 조직들의 실태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항일혁명 투사들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확대 강화하는 방법으로 투사들만으로 당을 창건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대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항일혁명 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다 망라하는 통일적인 당을 하루속히 창건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집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창건의 역사적 유업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불면불위의 낮과밤을 보내신 사연 많은 집입니다.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끊임없는 사색을 바쳐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이 창건되던 역사의 그 새벽에도 이 집에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면서 당 창립대에서 하실 보고문을 보고 또 보시었습니다. 그때 투사들이 그의 건강이 염려되어 잠시라도 쉬실 곳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습관이 되어 이롭다고, 자신에게는 새벽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몇 시간 후면 파란 곡절과 준엄한 시련을 겪던 우리나라 혁명운동 역사의 새 페이지를 기록할 역사의 시각이 다가오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새벽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전해주는 역사의 새벽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에 빛내어 가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당은 유일 사상 체계가 확고히 서고 그 어떤 천지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는 불패의 혁명적 당,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 당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해로의 답사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최신성과 금속공업성, 국가관광총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삼지연 혁명 전적지와 백두산 미령, 사자봉 미령 등을 답사했습니다. 항일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 안으며 답사행군 대원들이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이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동상의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와 부주제 군상대를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이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련님의 불멸의 업적과 항일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간직했습니다. 리명수 혁명사적지에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일찍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기를 개척하시어 백두의 혁명 전통이 연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초속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편답하고 있는 답사행군 대원들이 백두산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사령부 기틀질에서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것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일대항양으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답사자들은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기업의 계승 완성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백두산 지구에 꾸려진 비밀 근거지들 중에 하나인 사자봉 미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위대한 수련님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노선과 방침들을 해설한 여러 가지 선전물과 각종 교양 자료를 자체의 힘으로 수많이 찍어낸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령부 기틀집과 출판소, 대원실 자리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본받자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철도 운수 부문의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 기관차대에서는 제자원화 사업에 힘을 넣어 기관차 수리 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원만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속품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수리지구, 장비들의 기술 개조도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 객차대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단위 발전을 위한 중심고리로 들어지고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업사에서는 기술혁신의 기본 중점을 객차 수리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객차 내부와 외부를 일치시키는 이러한 수리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4.15 기술혁신 결국대를 기본 모체로 해서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시켜서 이 사업이 대중적 기술혁신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10여 건의 창의공학품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수완군 농기계 작업소에서 전력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설비들에 대한 기술 개조 사업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농기계 설비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15kW 태양빛 조치판 설치와 디젤 발동 발전기 그리고 석탄가스 발동 발전기를 현장에 설치해서 매일 수백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종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설계의 3차원화도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실현해서 이제는 설계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각종 농기계 설비 가공을 마음먹은 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121호 리몹연합기업소 압록강 뉴볼 사업소에서 압록강에 촛대를 띄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물동 정리와 보수를 실속 있게 하고 댐 무위를 본격적으로 해서 물세가 좋은 시기에 촛대를 띄웠습니다. 이곳 뉴볼공들은 사회주의 대건설장에 도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일념을 안고 때를 기세 좋게 몰아갔습니다. 더 많은 노예 거치를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열이 안고 증산 거치 생산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뽕밭 조성과 그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거치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운 데 맞게 이곳 사업소에서는 잎 생산량이 높고 병 견딜성이 강한 우량 품종의 뽕나무 모두를 적기에 심기 위한 사업에 역량과 기계 수단을 집중해서 뽕밭 조성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깊은 충 유기질 비료 묻어주기를 비롯해서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도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우량 품종에 의한 밀식 재배 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거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독적에 깃들어 있는 송간군 송화 거치 전문 농장에서 뽕나무 비배 관리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뽕밭 깊은 충 비료 주기와 뽕밭 긁어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뽕이 피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소금 생산을 늘릴 때 대해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 관철에 떨쳐 나선 광양만 제염소에서 앞선 소금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 안에 일꾼과 노동계급은 1사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구기세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상반년도 안에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까지 떨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 방도를 노동자들의 그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이런 방도를 찾게 됐습니다. 기계화 비중을 훨씬 높였으며 소금 생산 공정 기술 관리들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수행해서 10배나 되는 소금물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 사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교육자들 속에는 총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 강좌장 부교수 라송근 선생님도 있습니다. 라송근 선생님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질을 갖추는 데서 다방면적인 지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촉재가는 임무로 여기고 전공 과목은 물론 린접 과목에 대한 과학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촉주 교종 수법과 안마학을 비롯한 교재들을 집필 완성하고 림상 실천에 의의 있는 새 과목들을 개척했습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라송근 선생님은理論 실천적 의의가 있는 새 교수 방법들과 실습 기제들을 교수 사업에 도입해서 학생들의 실천 실기 능력을 키워주는 데 이바지했으며 부교수의 학직과 많은 증서들도 수여받았습니다. 원산시에서 시안의 면모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도시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시안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데서 특히 올림화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봄철을 맞으면서 고리들의 하단과 하대들을 새로 형성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50개소의 장미 하단을 더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산역 앞에는 5,000평방에 달하는 공원을 새롭게 형성하고 여기에 분수목과 휴식처들을 비롯한 올림녹화 사업을 잘해서 여행하는 손님들의 필요를 더 잘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덕도에 휴식 종각도를 새로 꾸렸으며 중심 고리들과 갈마고리, 관용고리에 가로등들을 설치하고 불장식도 이채롭게 해서 항구문화도시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강계시안의 근로자들도 고리와 마을, 일터를 알뜰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 걸음길 보수와 잔디밭 관리에 힘을 놓는 한편 가로등도 새로 설치하고 심어놓은 나무들을 정성껏 가꾸면서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앞둔 수도의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봄의 정서를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란봉이 흰빛과 연분홍빛의 꽃송이들, 그리고 금시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꽃봉오리들이 아지를 뒤덮은 모양은 참으로 볼만합니다. 여기서 만난 로인들의 말에 의하면 모란봉의 아름다움에 심취돼서 자주 이곳을 찾는다고 하면서 올해에는 꽃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볼 때 일찍이 망울을 터친 것 같다고 합니다. 오목한 겨울을 이겨내고 망울을 한껏 터치는 아름다운 꽃들의 세계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전하고 있는 을밀대와 칠송문과 같은 옛 곤충물들과 이채로운 조화를 이루며 봄을 맞이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희열과 낭만, 정서를 더해줍니다. 유구한 역사의 풍운 속에 하많은 전설과 유래를 품어 안고 평양의 명승으로 자랑 높은 대성산에 펼쳐진 화창한 봄 계절의 세계도 유다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바늘잎 나무들과 함께 송이송이 아름답게 피어나 가지마다 탐스럽게 피어난 꽃송이들이 천송이, 만송이 조화롭게 어울려 화창한 꽃 계절을 자랑하는 모습은 봄의 정서를 더해주며 평양의 풍치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인류적인 대재앙을 초래하며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10개 나라와 지역에서 192만 3,600여 명, 사망자 수는 11만 9,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 7만 1,900여 명의 감염자와 5,400여 명의 사망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에서 13일 하루 동안 2만여 명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1,6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어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총 58만여 명, 사망자 수는 2만 3,6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671명이 또 사망해서 주적인 사망자 수는 총 1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망자 수의 약 절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괌도에 정박해 있는 핵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에서 13일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대유행병에 늦게 대응했다고 하면서 행동을 빨리 취했으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의 피해 상황을 보면 에스파냐에서는 13일 현재 감염자가 17만 99명, 사망자는 1만 7,756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수상은 자기 나라가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아직 완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종식시키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도이칠란드,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전반적 지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에서의 비루스 전파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차단 조치를 5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피해가 연일 확대되고 있는 속에 이란에서는 13일 현재 7만 3,303명의 감염자와 4,585명의 사망자가 났으며 일본에서는 각지에서 감염자들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총 감염자 수는 8,330명, 사망자 수는 15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14일 현재 1만 564명의 감염자와 222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한편 비루스 감염증을 앓고 완쾌돼서 격리 해제됐던 110여 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그 원인이 비루스 재활성화인지 아니면 재감염 때문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재감염자들이 2차 전파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3일 현재 1만 4,524명의 감염자와 788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몰아오는 파국적인 피해 상황에 대처하여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하여 2009년 유행성 감기 때보다 10배나 더 치명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류행 전염병이 전파 속도에 비해서 옥죄 속도가 더 뜨다고 하면서 통제 조치들을 단번에 모두 해제하지 말고 서서히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비루스 감염자 수가 감소 추이를 보인다고 해서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쿠바 주석은 대류행 전염병과 싸우는 것을 전장에서의 싸움으로 묘사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회적 격리 조치를 실시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루스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서 대규모적인 사회적 제한 조치 실시 지역을 인구가 제일 많은 서부 자바주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요르단에서는 모든 공공기관들과 학교, 대학, 그리고 교육기관들에 대한 사업 중지 조치가 30일까지 연장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국적인 동행 금지를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이 서초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역이 서초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4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 3월 24일입니다. 내일 지형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량강도,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며칠간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화 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곡산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를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를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를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